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한국병의 실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기업, 높은 학점의 대졸자 채용 어려움 호소, 교실 붕괴, 교권 침해 사태 속출, 청년들의 결혼 기피, 저출산 심화, 지하철역 묻지마 살인,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인 갈등 구도.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현상에는 공통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성격 둔해와 성품 둔해 발달의 부족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은 높은 학점의 대졸자를 채용하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식 즉 성질 둔해는 많이 발달했지만 성격 둔해와 성품 둔해의 발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격 둔해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성품 둔해는 효율적으로 행동하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질 둔해만 발달한 사람들은 조직에서 협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와 학생의 폭언,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권은 이미 무너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성격 둔해와 성품 둔해 발달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학생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학부모들 역시 감정 조절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 또한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교사들에게도 역시 성격 둔해와 성품 둔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갇히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를 적대하며 사회가 둘로 나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격 둔해 발달의 부족입니다. 성격 둔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능력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진영 논리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팩트를 분석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대립만 반복되며 사회 전체가 발전보다는 정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단적인 진영 논리에 갇히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를 적대하며 사회가 둘로 나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성격 둔해와 성품 둔해의 부족입니다. 성격 둔해가 발달했다면 감정이 아닌 논리와 근거로 선거 과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성품 둔해가 발달했다면 사회 정의를 위해 행동하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선동에 쉽게 휘말리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의 계엄령, 계몽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성격과 성품 둔해가 깨어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 각 환경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자녀가 가족 간의 소통, 형제 간의 우애, 가족 행사를 통한 만남의 기회를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고 음악, 미술, 체육 활동과 같은 창의적이고 효율성을 배우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소통 및 기본적인 가정교육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성격 둔해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집안일을 함께 하면서 가족을 위해 심부름을 하고 거동이 어려운 어른을 모시는 행위를 통해 성품 두뇌를 발달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협력과 토론을 통해 성격 두뇌를 발달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래 연령대의 사람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우정을 나누며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감정 조절과 갈등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격 두뇌 발달을 유도하게 합니다. 사소하게 친구와의 놀이와 잡담, 이성 간의 교제조차도 성격 두뇌 발달 공부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술과 체육 수업 또한 학생들의 성품, 두뇌 발달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소홀히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격과 성품을 평가하는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젊은 세대가 실질적인 삶의 기술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균형 잡힌 성장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과 협력 능력을 기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성 간의 원활한 소통과 원만한 교제를 통해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성격 두뇌 발달과 성품 두뇌 발달을 함께 유도하는 작용을 반드시 필요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모님들께 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높은 성적이나 특정 지식을 축적하는 주입식 강의만을 고집하는 선택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지식을 습득하는 성질 두뇌, 유연한 판단과 조절력을 담당하는 성격 두뇌, 그리고 효율적 행동과 가치를 구현하는 성품 두뇌의 균형 잡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두뇌가 조화를 이루어 발달해야 합니다. 성질 두뇌는 지식을 배우고 이해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성격 두뇌는 자신과 타인을 조율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성품 두뇌는 배운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사회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은 과도하게 성질 두뇌 발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지식은 많으나 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올바른 성격과 성품을 키워주는 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녀에게 일방적인 배려와 보살핌, 간섭, 통제라는 수단을 동원하기보다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자녀가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관리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합시다. 부모님은 자녀의 삶을 개척해주고 개입하고 대신 살아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지혜로운 조언자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검열하자, 유튜브도 검열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죄를 짓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꺾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 야당의 독재 아래 놓이려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그들이 진실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성격 두뇌와 성품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그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신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